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오늘도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정치권 이 정가 산책을 진행하면서요, 정말 네. 종잡을 수 없다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지금 하 기자님도 제 질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괴로우시죠? 실제로 지금 전화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 다른 발표가 있을까봐 예. 이렇게 불안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일단은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예. 좀 확실한 것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김종인 대표는 예. 확실히 사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예. 확실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예.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는 지금 발표가 났고요. 비례대표 발표가 났군요. 자, 어떤 분들이 났는지 간단하게 좀 눈에 띄는 분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변화된 것들? 예. 역시 박경미 홍익대 교수가 눈에 띕니다. 예.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 못지않게 예. 박경미 홍익대 교수의 논문 표절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박경미 교수가 비례대표 순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명단에서 아예 없어질지 관심을 좀 모았습니다만 어쨌거나 1번을 유지를 했고요. 유지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2번을 유지했습니다. 예. 나머지를 좀 보면은요, 민주당 내부 당 관계자 몫으로 3번 송옥주 더민주 홍보국장이 배정이 됐고요. 예. 또 4번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대표의 몫으로 배정됐던 최훈열 서강대 교수, 예. 롤스타를 옹호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좀 문제가 됐죠. 그렇죠. 예. 그게 4번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민변 사무차장 출신 이재정 변호사가 됐고요. 예. 나머지 6번, 7번, 8번 이게 쭉 설명을 좀 드리면 6번은 김현권,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위원장이나 7번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실장이라든가 8번에는 이철희, 예. 다 아시겠지만 이철희 디파티위원회 위원장, 9번 재윤경 주빌리은행 대표, 10번 더민주 대변인 등등 해서 예. 아마도 14번이 이 안정권이 아닐까. 그렇죠. 15번부터는 좀 불안하죠. 그런데 예, 문제는 이 15번까지는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예. 16번에 정은혜 민주통합당 시절에 상금 부대변인이 청년 몫으로 들어갔는데요.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청년 문제에 전면적으로 공약을 좀 실행할 것처럼 이야기한 당에서 예. 당사자인 청년의 몫으로 비례의원조차 배당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 비례대표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직능별 또 어떻게 보면 단체별 또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고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지금 청년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를 어떤 취지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능이나 단체 전문가를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안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소수자라든가 사회적으로 좀 약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특히 청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예. 당 지도부에서 마땅한 책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의 지도부거든요. 예. 사실은 좀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쉽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번 국회도 특히나 여성들의 비율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소수자들,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들은 또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정치적 무관심도 좀 커지고 냉소도 좀 더 커지고요. 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진짜 인터뷰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탐구를 해볼 테니까요. 예. 일단 더민주당의 비례대표 얘기는 이 정도로 접고 예. 새누리당 비례대표 얘기는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의 평가가 지금 새누리당 당원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분의 표현을 고스란히 빌려서 얘기하면 유사일에 이런 망천이 없었다랄 정도로 비례대표가 아닌 이거는 그냥 친박 대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일단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예. 비례대표 자질 문제를 들어서 추인을 전격 보류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관위로 비례대표 선정을 돌려보냈고요. 예. 그 중에는 역시 그 15번 배정받은 김순례 대학약소회 유학사회 회장이 예. 지난해 4월 28일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거지근성이다, 예. 시체장사다라고 하는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막말을 SNS로 공유한 사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예. 일단 비례대표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예. 실제로 또 개개인을 따지지 않더라도 비례대표 당선권의 여성 후보가 60%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예. 문제가 좀 됐어요. 그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문제라든가 등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공관위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정작 비례대표에는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 진박을 위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뭐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7번에 있는 신보라 대표 같은 경우는요, 청년 대표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예. 정부에서 청년 대책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 대고 자료 뭐 지지한다 이런 시위 같이 해주고. 맞습니다. 예, 아니 이런 게 무슨 NGO 활동이라고 합니까? 그런 NGO 활동은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아이고. 비례라기보다는 청년 정치 지망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정치 지망생이 정치 지망생에 맞게 활동을 예. 맞게라기보다는 하여튼 아주 대놓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건데 그거를 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요. 무슨 예. 뭐 친박계 누구랑 관련 있는 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또 이런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이것 또한 스펙 관리를 해서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에 들어온 것 자체가 좀 씁쓸한 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것 또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비례를 배출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당선 권한으로 배출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서 좀 비판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신보라 씨 하나 아니 근데 그래도 40대 초반이 몇 명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보면은 다 뭐 무슨 통일 운동이니 뭐니 이런 거 했다고 하지만 통일이 아니라 뭐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운동들을 했던 분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뭐 그 전희경 씨 같은 경우는 참 자유경제원 그 사무총장이었죠? 예. 지난번에 그 역사교과서 논란 당시에 예. 그 김우성 대표로부터 무슨 영웅이다 뭐 이런 칭호를 받기도 했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비례대표가 이력시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당선권으로 뭐 보란 듯이 당선권이 예, 아니라 그분이 9번인데 유민봉 비서관보다 더 위에요. 그러면 신진박이 되겠습니다. 예, 완전히 진박 중에 진박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예. 정두원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공천 파동이면 총선 과반 의석이 힘들 거라, 뭐 이런, 우려 자체를 아주 그냥, 이미 그건 말할 것도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반 의석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건데, 지금 새누리당 과반 의석 무너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또 과반이 지금 국회의원 제적의원 수가 292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74석인데요. 예. 현재 151석인 새누리당 의원이 진영 의원을 포함해서 김태환, 조혜진, 권은희, 안상수, 강길부 의원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6명이 지금 탈당자고요. 예. 한 명 정도 지금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이 지금 장고를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좀 고려를 하자면 과반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일단 탈당했죠. 예, 했습니다. 그것도 당원 3천여 명과 함께 탈당을 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예.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시는 진박 중에 진박이신 분이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당이고 그렇게 뭐고 나는 대통령하고 친하면 무조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당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유권자들을 좀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3,000명의 당원을 데리고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네. 정당 정치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 예. 당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식으로 3,000명을
함께 탈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란 얘기네요? 글쎄요. 뭐 평소에 누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니까요. 예. 뭐 예전처럼 살아서 네. 돌아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친박 중심의 당 운영이 될 것이니 뭐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으로 복귀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겠죠. 지금 비례대표를 보면은 거의 뭐 친박이기 때문에 예. 뭐 중립적인 인사가 거의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예, 그렇고 뭐 사실상 그 유승민 계라고 부르긴 좀 민망합니다만 그 친박하고 좀 각을 세우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다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그 4.13 총선 이후에는 친박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된다고 봐야겠죠. 친박 정당이 되는 거군요. 새누리당이 그렇죠. 아니라. 예. 유승민 의원은 오늘 결단 안 하면 사실상 출마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자정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니까요. 무소속 예. 후보로 출마도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추천인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만간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이제 본인 뜻대로 꼭 공천을 그러니까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오늘 오후 즈음에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는 정가산 책 듣고 계십니다. 뭐 지금 계속 우리 시사 퀴즈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정답 중에서 부위셸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다시 네.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하호영 기자는 정답을 알 것 같아서 질문 안 하고요. 자, 그 국민의당 얘기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요. 예. 지금 예. 어제도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아, 대단합니다. 왜 이러는 당사 앞에 걸까요, 도끼도 도대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도끼를 왜 갖고 왔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호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호남에서의 알력 다툼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오래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공천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면서 그분들이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과정에서 또 본인들이 새정치라고 했던 룰을 적절하게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또한 그 이번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측근 인사를 전진 배치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도 좀 문제가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당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총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제 비례대표는 논외로 하고요. 호남권에서 당선되는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는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총선 이후에는 대선 국면으로 급하게 이제 소용돌이 칠 건데요. 그때 뭐랄까요, 야권 통합의 논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당이 그 자기장에 말려들 것으로 예. 그 자기장에 뭐 그 힘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또 빅 이슈는 유승민 의원이 과연 언제 발표를 하느냐, 또 이재호 의원이 언제 발표를 하느냐 이런 것이겠네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답해드릴 수 있는데요. 예. 해지기 전에는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예. 어쨌거나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한국 청년유권자연맹 청년정책 아카이브 팀장, 그리고 지금 장애인으로서 나름대로 장애인의 정치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김영웅 씨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웅 씨는 페이스북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스타던데요. 그런가요? 특히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자친구와 알콩달콩한 사진들을 갖다가 올려주셔서.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으로서 네.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사례들과 강연들로 감동을 주고 계신 분인데. 네. 이번에 정말 열심히 뛰셨잖아요.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좋은 결과는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네. 지금 비례대표 후보 몇 번 받으신 거예요? 지금 30분 전에 발표된 명단에 보니까요. 예. 제가 30번을 부여받았습니다. 30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웅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한테 한 정당 지지도 50% 정도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그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전을 편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그런데 이번 비례대표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 전에 또 곽정숙 전 의원 돌아가신 거 보면서 가슴 아프고 했었는데. 네네. 근데 비례대표의 취지와 맞게 여던 야던 선정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역대 그 총선 비례대표를 보시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각 정당에서 오히려 이렇게 정당의 정책 방향이라던가 그런 운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예. 그런 도구로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됐다고 봅니다. 예.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17대 때 장양숙 의원님을 1번에 공천을 했었고요. 그때 신선했었죠. 예,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또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받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은수 의원님께서 그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지내셨던 박은수 의원님께서 기호 2번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었고 앞전에는 이제 2번으로 최동익 의원님께서 공천을 받으셔서 역대 계속 1, 2번을 장애인에게 배정하는 그런 배려를 했었는데 예. 이번 그 비례대표 각 정당의 명단을 보면은 예. 굉장히 참담하게 그지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원내 거의 진출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요. 예. 성적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그 명단 안에 이름들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새누리당 같은 경우 장애인 후보가 일단은 30번 내에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가장 지금 최근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발표했는데 예. 장애인분은 41번에 배정되었고요. 41번. 전체 비례대표가 47명인데 그중에 41번에 배치를 했군요. 41번이 이제 장애계에서 활동하신 장애인분이고 야. 2번을 또 한 분이 받으셨는데요. 그분은 알려졌다시피 지뢰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신 이종명 전 육군대령이십니다. 이분은 근데 군인이라고 봐야지. 예. 장애인 활동을 하셨다는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배정을 받으신 거고, 예. 엄정히 따지면은 장애 분야에서는 41번을 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0번입니까? 저희 당에서 이제 2명을 장애인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30번 남자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예. 27번에 최경숙이라는 분께서 공천을 받으셨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하셨던 전국의 장애여성 단체 회장을 지내신 분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8번의 장애인분을 배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앞전에 발표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비례대표를 15번에 배정을 해서 장애인들이 의회 진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국민의당도 보니까 장애인이 10번 안쪽에 없어요. 그렇죠? 네, 15번을 받으셨습니다. 예, 15번에 김인면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이신 분이 15번을 네. 받으셨네요. 네네. 이분도 사실상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당도 어렵고. 정의당도 8번에 배정받으셨어요. 정의당이 지금 7% 이렇게 나오는데 8번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예, 약 한 4, 5번까지 당선 안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결국 이번 국회는 장애인 한 명도 없는 그런 국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장애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안 계신 거죠. 그렇죠. 누구죠? 새누리당의 두 번째. 이종명 이종명 의원, 대령. 의원이요. 예. 예, 그분 하나. 네,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어서까지 계속 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 복지의 그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장애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었고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총선 때도 그렇고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예. 각 그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이 장애계 이런 요구를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정책 제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법안에 반영된 게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20대 총선을 지나고 나면은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애계의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좀 장애인 이동권이라든가 네, 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일단 저만 해도 저는 이제 혼자 지낸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독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 보조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이제 활동 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점점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SOC 같은 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는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이런 그런 장애인 외면 정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유 캡틴 짱님께서 이름이 멋지네요. 영웅 씨 멋진 활약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김용웅 씨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소외됐어요. 지금 영웅 씨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면서 청년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4년 전에 그 민주통합당이었죠. 예, 예. 2010년도 민주통합당에 최초로 열렸던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70명의 청년들하고 경쟁을 해서 1차, 2차, 3차를 다 통과를 하고요. 맞아요. 예. 예, 많이 알려져 있는 김광진 의원이랑 같이 마지막 16명 안에 들어서 예. 예, 경쟁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청년 비례대표도 솔직히 제가 아예 관심을 거두고 있지 않았고요. 예. 그 후보 등록 직전까지 청년 비례대표로 이렇게 출사표를 낼지 장애인 비례대표 출사표를 낼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지금 논란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예. 또 어제 갑자기 또 남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3-4시간 만에 모바일 투표로 그 후보를 선정하라는 공지가 내려와서 당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선거가 아니죠, 그런 건. 거의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년 비례대표 당선권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한 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16번에 정은혜 후보가 들어가. 예, 이분도 간당간당하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약간. 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국민의당도 보니까 5번 안에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상동 교수가 4번, 박주현 당 최고위원이 3번, 5번에 가장 지금 유력한 정당은 이제 새누리당의 7번에 예, 올라 있는 신보라 씨.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9번에 전인경 씨도 청년이죠. 청년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분들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 특정 후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동안 이제 두 후보분께서 보여주신 이제 활동들을 보면 예. 박근혜 정권이 얘기했던 반청년 반노동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셨던 분들이고 맞아요. 또 청년 앞세대인 그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의견들을 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신보라 대표 같은 경우만 해도 청년 정책 얘기하면서 사실상 88세대, 88만 원 세대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그 정책들을 고스란히 홍보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이게 재개정 활동으로 이어져가지고 청년들이 앞으로 좀 더 살기 힘든 그야말로 정말 3포 세대, 4포 세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민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한테 6번 이하로는 당선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더민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예. 정당 투표만큼은 100%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 국정교과서를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갖다가 거의 허위에 가까운 비논리적인 주장들을 막 펼치면서 열심히 역설했던 사람이 9번을 받고 네. 그리고 그 당에서 정책을 갖다 이렇게 만들면 그 정책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활동들 혹은 네네. 그 정책의 어떤 뭐 이론적인 포장을 시키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했던 분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네네. 그분은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는 청년이지만 청년들의 아픔들을 모르는 분이잖아요. 알바라도 네. 제대로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알바를 해도 똑같이 알바를 해도 다르거든요. 사실 네. 예, 저는 조금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데 알바를 할 때 언제든지 잘려도 좋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지금 잘리게 되면은 당장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알바하고는 기본적으로 대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의 고백을 듣고 나서 굉장히 반성하고 눈물 흘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진정한 청년 대표들이 없는 비례대표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성들도요, 사실 네. 지역구 쪽에 너무 없어서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예, 비례대표들로 좀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 20%가 안 될 것 같죠? 그 19대 때보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번을 보면 전부 다 과학, 수학 이런 분들인데 지금 현재 과학, 수학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쟁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정당을 지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예. 그 지도부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예. 좀 그동안 꾸준히 그 정치를 해오셨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 이렇게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그렇게 잡돌리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후보자들을 공천을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그런 활동들 공천을 좀 결과물로 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영웅 씨가 생각하실 때 앞으로 네. 어떤 정책들과 어떤 또 그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번 총선에 어차피 총선을 망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어떤 걸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과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저는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예,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망했다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예. 많은 그 유권자들께서 물론 잡음도 있었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좀 조금 더 그나마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믿음을 갖고 좀 여러 정당의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개표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정당에서 이제 20대 국회가 우려스러운 그런 원구성이 되겠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향후 이제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요원해질 수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보궐선거도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폄에 있어서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또 의견을 제출해서 이 공천 그리고 이 선거가 정말 정당들이 국민들을 헤아려서 정확하게 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봐주셔가지고 예. 우리 또 정치권이 나가는 방향을 지금 뭐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좀 이면으로 또 봐서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 정치권을 좀 바라봐서 실제 생활 정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 참여해서 예. 정말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를 국민의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국민의 힘을 좀 보여달라는 마지막 탄원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웅 씨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오늘이었습니다. 특히 누군가 간절히 원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사회적 소수자들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들을 대변할 사람들을 올려보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라도 옆에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래 한 곡 골라봤습니다. 에밀리 해리스의 If I Needed You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성수였습니다. If I needed you, would you come to me? Would you come to me?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